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네, 녹화도 요즘 실전 멤버가 이제 다 졸업을 해가지고 실전 멤버 실전할 것도 없고, 음, 이제 기법 회원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제 기법 회원들은 어차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자기 분본이니까 일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남는 시간이 상당히 많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남아 돌 때는 저는 운동을 좀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뭐 이래저래 운동을 좀 하는데 요즘 날씨도 좀 덥고 봄도 왔고 마음도 싱숭생숭 해외여행을 어디를 가볼까 지금 계획을 잡아보고 있는데 어, 괌이 제 첫 여행지로 베트남이나 태국을 생각했는데요. 이번에는 괌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가 미친 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시장이 지금 다시 약보합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돌릴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저점 264.05 자리를 쌍바닥으로 봐도 되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뭐 그러든 말든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러면 어떨까 하고 생각만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급락해서 시장이 다시 급반등으로 돌아섰는데 네, 보합까지 올라왔네, 그죠? 콜도 많이 올라오고, 풋도 많이 올라오고. 지수는 30. 지금 보합까지는 가겠지, 그죠? 예, 260, 6.65입니까? 예, 보합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요, 충분히. 요거 50원 오면은 잡으려고 지금 주문 넣어놓고. 이거 언제 주문을 하지? 11시 50분에 넣어놨네요. 좀 됐네, 그죠? 넣어놓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얘가 다시 또 올라가네. 일단 콜이 살아나네, 그죠? 다 죽었던 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보합까지 올라가네요. 보합까지는 가는데 보합에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이제 봐야 될 사항이겠다, 그죠? 다 올라왔네요. 이쯤 하면 이제 내려올 때 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수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2천원 뛰기지만은 2천원 뛰기도 4천원 뛰기인데, 그죠? 자, 1분 이내에 수익 안 주면 던져버립니다, 그냥. 1분 이내에. 역시 50이면 다 올라왔다, 그죠? 예. 이래 되면은 6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일단은 매도 주문이 저는 체결되었습니다. 수익집을 팔아버리니까 수익집 팔아버렸습니다. 40개 잡으면 10만원이고 100개 잡으면 50만원이지, 그죠? 근데 왜 2개 잡았냐? 지금 제가 매매를 안 한 지 작년 9월 달부터 시크릿 카페 운영하면서 매매 안 한 지 좀 됐지, 그죠?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1, 2, 3, 4, 5 약 한 9개월 동안 제가 실전 매매를 안 했네, 그죠? 저도 사람인데 매매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은
갑자기 뭐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래 되면은 요거 53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거 돌파하면 53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요게 50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바닥입니다. 지금 여기가 고점이구나. 조금 더 올라가면 보합까지 갑니다. 근데 40이나 보합이나 차이 별로 없지,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60원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57원까지 50원까지 떨어지는데 일단 여기서 올라가네, 그죠? 예,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 그죠? 제가 잡은 자리가 최저점이지, 그죠? 55는 체결 안 시켰으니까 제가 잡은 자리 최저점입니다. 56원. 얘네들처럼 뭐 저도 100개, 200개, 300개씩 잡으면 뭐 틱당 100만 원씩 먹으면은 요 세틱만 먹어도 네 틱이네, 그죠? 세 틱이네. 세틱만 먹어도 300만 원이죠. 왜 그렇게 안 하겠냐? 왜 그렇게 안 할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9개월 동안 뭐 매일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전업자로서 매매한 거는 어, 꽤 오래됐거든요. 예, 꽤 옛날 얘기라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네, 그죠? 예, 대단하다, 진짜. 예, 대단합니다. 5, 6, 5, 9, 60원까지 간다 그랬지, 그죠? 60원 근처까지 왔네요. 시장 조금만 알면은 돈 벌기 되게 좋습니다. 예, 뭐 선물, 뭐 현물 지금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 많은데 현물에서 5% 먹으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먹기 힘들지, 그죠? 또 물려 있어야 되고. 얘는 보세요, 지금 55원에서 59원 갔으니까 벌써 10% 수익 났습니다. 예, 10% 수익이죠. 10% 수익이 그냥 몇 분 만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고점을요. 예. 지금 녹음 안 했으면 제가 여기서 아마 매도 쳤을 겁니다, 아마 50에서 선물 매도 쳤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쉽게 먹을 수 있다. 5%를 굉장히 쉽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5% 먹으면 끝내는 거예요, 그죠? 1000만 원에 5% 먹으면 하루에 50만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지, 그죠?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그냥 조금씩 벌어서 그냥 말 그대로 조금씩 그냥 생활 가능한 정도만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주목적인 사람도 있고, 뭐 투자하는 사람들 특징은 그 사람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매매하면 됩니다. 돈 날릴 이유가 전혀 없지, 그죠? 예,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손실을 좀 시작하자마자 손실했습니다. 67원 체결될지 모르고, 야, 이것도 웃기는 게요. 64원이었거든요. 64원이었는데 시작 가격이. 근데 시작하니까 67원인 거예요. 그럼 제가 64원인데 67원에 주문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 체결시키려고. 세틱 위에서. 근데 시작을 67원에 해버리는 거라. 그러더만 시작하기 바로 떨어져 버리대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만원 손해보고 던져버렸지, 그냥. 63에 던져버렸어. 63에 10만원 던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복구할 수 있는 게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 시장이. 계속 밀리는 상황을 보니까요. 일봉을 보니까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일봉, 지수대를 쫙쫙쫙 깨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쫙쫙쫙 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조금 고달프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역시나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64까지 떨어졌는데 이 자리가 10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점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약 2.5포인트 정도 올라왔네, 그죠? 예, 약 2.5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대단하네, 그죠?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약간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 여기서 뭐 올라갈 것 같았었는데 올라가네, 그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야, 이거는 끝났구나 생각했더니만 다시 급등.
시키면서 지금 어, 음봉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점을 지지하는 이쁜 음봉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266 즉 2가 중요하지 그죠? 이무지. 주식 투자하면서 돈 날리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돈 날리면서 매매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벌으라고 하는 건데 날릴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돈 날리면서 하는 거는 버릇이죠, 버릇. 네. 돈 날리는 게 버릇인 거예요, 그죠? 네. 날려 먹어도 밥도 넘어가고 뭐 잠도 자고 하는 게 다 버릇입니다. 아침에 시끄리 카페입니다. 시끄리 카페인데 아침에 잠깐 오늘 장전 아침에 제가 급락할 수 있다고 했지, 그죠? 예. 제가 여기에 8시 48분에 올렸습니다. 자, 아침부터 처박아 버리면서 조정을 하다가 반등을 할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가 봐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처박아 버릴 가능성이 있다겠지, 그죠? 이제 30분 저점까지 잘 보란 얘기했고요. 크게 올리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이거를 8시 48분에 올려드렸어요. 왜 자꾸 이게 처박아 버리는 모양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 제가요. 그래서 어, 제 예언은 거의 뭐 적중합니다. 지난번에도 264 얘기했었는데 나왔지 그죠? 오늘도 아침에 이게 왜 아침에 이게 보일까 생각했었는데 보일까 하는 상황이 내려왔고 10시까지 급락했고 30분 저점까지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0시 전각에 제가 올려드렸지 그죠? 여기서 한번 수익을 냈고요. 10시 전각에 저점이 왔다고 얘기했지 그죠? 예, 10시 전각에 저점 왔다 했는데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10시 전각입니다. 1초에 오차도 없이 10시 전각에 저점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뭐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 분석하기 어렵거나 힘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 압니다. 그죠? 보면 몰라요. 보면 모릅니까?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11시 정각에 매매를 끝냈습니다. 11시 정각에 제가 매매를 끝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죠? 예, 11시 정각에 제가 매매를 끝내면서 했던 말. 자,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고요. 자, 요 앞에 적어놨나? 자, 요 시간이 11시 정각이거든요. 11시 정각이 어떠냐 하면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죠? 요 자리를 되겠어요.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265.7, 256.7, 256.7 이상에서는 위도 아래도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방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때까지는 하방을 봤거든요. 11시 전까지는 하방을 봤어요. 하방을 봐도 괜찮았고 하방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하방을 보면 안 된다 이거지. 그죠?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도 하방 오긴 왔어요. 그죠? 주고지만 결국 뭡니까? 결국 참을렸지. 그죠? 상방을 보기도 힘들지만 하방은 보면 안 된다. 자, 결국은 보합까지 올라왔네. 그죠? 자,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방 보면 안 되니까 매매 그만하라 그랬죠. 제가 11시 반에 그 말하고 나서 움직임 보시면 요 자리다. 그죠? 요 자리에서 더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조정하다가 다시 또 급등. 결국엔 하방은 아니다. 그죠? 예. 기준가가 얼마단 말입니까? 265.75. 그 265.75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요. 예.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지 아는 거지. 공부 안 하고 그냥 왜 그럽니까? 이런 물어봤자 모르잖아요.
시장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 어렵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그죠? 예, 어렵지 않은데 모르니까. 근데 이걸 배운다고 해서 알까 뭐 싶기도 한데, 배운다고 해서 뭐 갑자기 돈을 막 벌고 뭐 많이 벌고 뭐 대박 나고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죠? 예, 사기죠, 사기. 배운다고 해서 이 시장을 읽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그나마 배우면은 알 수라도 있잖아요. 보합까지 올라간다고 찍고 떨어지지, 그죠? 그 뒤로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잡았을 때만 올라가면 됩니다. 예, 내가 잡았을 때만 수익 주면 돼요, 그냥. 내가 팔고 나서 그 뒤로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어, 일단 지금은 월초인데다가 시세도 없고 콜이고 푸시고 또 까고 있지, 그죠? 양쪽으로 다 까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뭐 장이 쉽다고 해서 돈을 벌고 뭐 장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날릴 것 같으면은 장이 쉬운 날만 매매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이 쉬울지 어려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매매할 수밖에 없는데, 매매를 하는데 매매를 잘하면 돈을 버는 거고 매매를 못하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아침에 매매를 해가지고 2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내일도 매매해가지고 5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날 똑같은 장인 줄 알고 매매했는데 좀 어려운 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300을 날렸다 칩시다. 그 다음 날도 또 쉬울 줄 알았는데 또 매매를 했는데 300을 날렸다 칩시다. 그럼 총 4일 매매를 했잖아요. 벌 때 550만 원 벌고 날릴 때 600만 원 날렸죠. 그럼 그 사람은 4일 동안 뭐 했습니까? 마이너스 50만 원밖에 안 났잖아요. 많이 벌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이 벌어봤자 많이 날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번 것 자체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중요한 거는 번 거를 지키는 거죠. 내가 오늘 벌었는 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내일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많이 벌고 내일 많이 날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돈을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은데 자기가 번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을 지킬 수는 없어요.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매도 치고 싶어요. 풋매수나 매도를 치고 싶어요. 올라왔네, 그죠? 여기가 고점이에요, 지금. 오늘 제 생각에는 오후 다 따져도 이게 고점 같아요, 지금. 뭐 돌파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266.6에 매도를 쳤으면 30이잖아요. 0.3% 먹었죠. 한 계약당 6만원, 7만원이지, 그죠? 4계약이면 47, 28, 28만원 벌었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질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떨어져도 27만원. 여기서 이만큼만 더 떨어지면은 70만원 수익이죠. 아, 50만원 수익이죠. 50만원. 그럼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면 50만원이면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면은 한 150만원 좀 되겠죠. 그럼 고점만 제대로 잘 알면 어떻습니까? 고점만 잘 알면은 순식간에 150만원 먹는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그럼 한 달이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3천만원 수익이지, 그죠? 2천만원 가지고 3천만원 벌 수 있어요. 선물 옵션이 이제 5월달, 뭐 아직까지 얘기만 나왔는데 5월달 중에 지금 5월 다 마무리돼 가는데, 그죠? 얘기가 나왔어요. 전거금을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전거금 내리고 전거금은 지금 2천만 원이거든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3천만 원이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전거금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1천만 원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2월 달 중에 얘기했는데 지금 2월 22일인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에 1천만 원 이하로도 매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물할 필요가 없죠. 왜? 현물은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 현물 들고 있으면 먹을 때는 2, 3% 먹다가 날리면 2%, 2%, 1%, 2% 계속 물리는 거지, 그죠? 결국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크게 물린다는 얘기죠.
들고 현물을 근데 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수익을 내요? 못 내잖아요. 들고 있어야 수익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락장에서 현물을 들고 있는 거는 바보짓이란 얘기죠. 까이는 거 알면서 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오늘 잘 먹어서 3% 먹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팔겠죠, 여러분들. 근데 다음날 잡았는데 2% 물렸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팔겠죠. 들고 있겠죠. 근데 하락장이면 어떻습니까? 2% 까였다가 1% 까였다가 3% 까였다가 7% 까였다가 2% 까였다가 1% 까였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2% 먹자고 들어갔다가 15% 물리는 거죠. 15% 물리면 손절 가능합니까? 못 가능하잖아요. 그럼 먹을 때는 2, 3% 날리면은 15%. 그럼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바보짓이죠, 바보짓. 투자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왜 옵션. 물론 뭐 선물 옵션이라고 얘기를 딱 하면은 이제 선물 옵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 얘기합니다. 야, 그거 위험한데 왜 하냐? 그거 되게 위험해. 그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현물은 돈 잘 법니까? 현물은 매달 뭐 돈만 투자하면 다 돈을 법니까? 여러분들이 깡통을 제일 많이 차는 게 뭡니까? 현물이잖아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현물이기도 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깡통을 차는 것도 현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물에서 제일 많이 손해를 보고 현물에서 제일 많이 피를 봅니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고점 맞지, 그죠? 현물에서 요수 이만큼 떨어져도요. 선물 2천만 원 가지고 수익 나는 게 벌써 100만 원 수익, 100만 원 수익. 요수 이만큼 떨어진 100만 원이에요, 이미요. 0.6%니까 1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먹는데 지금 몇 분 걸렸습니까? 지금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 지금. 자리만 잘 잡으면 되는 거라, 이 자리. 이 자리 잘만 잡으면 돼요. 제가 아까 보합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보합, 보합까지 왔다가 바로 떨어져. 선물하기 싫으면 옵션 하면 되지, 그죠? 옵션에서 0.52 잡아가지고 0.69. 10% 수익이지, 그죠? 10% 수익.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지. 1000만 원까지 지를지는 몰라도.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왜 굳이 현물, 현물 잘합니까, 여러분들? 뭐 하잖아요. 옵션 잘하는 사람이 현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왜? 제일 어려운 게 선물 옵션이거든. 주식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면 선물 옵션입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거를 잘하는데 이것보다 100만 배 쉬운 현물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제가 현물 안 합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현물을 어떨 때 합니까? 상승장에서 해야지. 일단 추세가 위로 올라가야지. 추세가 위로 올라가야지. 2% 3% 물리더라도 꾸역꾸역 올라서 수익이 나잖아요. 지금 보세요. 만약 이런 차트 하락 차트다, 그죠? 하락 차트에서 내가 어디를 잡더라도 손해 보잖아요. 물론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 뭐 올랐지, 올랐을 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내가 못 팔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떨어지죠. 이게 뭡니까? 하락 추세잖아요. 그럼 하락 추세에서 현물 잡는 거는 뭡니까? 바보짓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락장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현물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현물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매도인데 여러분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종목도 한정되어 있고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도 몇 개 되지도 않고요. 근데 옵션에서는 뭡니까? 콜이 있고 풋이 있어요. 되게 쉬운 말이에요. 콜은 뭡니까? 시장이 이게 지금 선물 시장인 선물 차트인데요. 이게 선물 차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차트 봅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는 차트가 업종 차트에 이거지, 그죠? 코스피죠, 코스피. 여러분들 보는 코스피. 업종 차트 코스피를 많이 봅니다, 그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자고 같이. 자, 요게 뭔지는 모르지만 요 차트하고 요 차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흐름. 여기서부터 때가 쭉 올라갔지.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똑같지, 그죠? 똑같은 거죠, 두 개.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놈이에요. 요거를 코스피 차트라 그러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종합주가라고 얘기합니다. 2000 적혀 있는 거. 얘는 뭐냐 그러면 선물 차트예요, 선물 차트.
F2019 2019년 06 6월달 F 선물 2019년 6월달 얘는 코스피고 얘는 선물 차트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두 개. 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건데 왜 얘를 보느냐? 얘가 빠르거든요. 이 선자 들어가잖아, 선자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선자니까 미리 선자, 앞설 선자거든요. 얘보다 얘가 빨라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요. 얘가 떨어지면 얘가 떨어져요. 그래서 차트는 현물 하더라도 얘를 보면 안 되고 얘를 보는 게 나아요. 얘는 두리뭉실해요. 보시면은 2020, 2056, 2057이잖아요. 얘는 간단하잖아요. 266이잖아요.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분의 1. 뭐야? 얘는 눈에 보이잖아. 요게 스물 호가거든요. 호가 눈에 보이잖아요. 25, 25, 30, 35, 40, 45, 50 보이잖아. 얘는 안 보여요, 이게. 2000 단위가 0.01 단위로 쭉쭉쭉 움직이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얘는 200 단위에다가 0.05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얘를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건데 얘를 보는 게 더 낫잖아요. 2000 보는 것보다는 200짜리 보는 게 훨씬 더 눈에 익잖아. 그죠?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을 볼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하락장이죠. 하락장에서 현물하면 안 된다. 그죠? 크게 안 보자. 크게 봐도 하락장이잖아. 요 크게 봐도 하락장이죠. 일봉으로 보는데 크게 봐도 하락장. 주봉으로 봐도 하락장입니다. 월봉으로 봐도 하락장입니다. 급락하고 있죠. 지금. 뭡니까? 하락장에서 현물하는 거 아니라겠지. 그죠? 근데 현물을 지금도 여러분들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현물 하는데 뭐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고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 현물하는 거는 바보짓이라는 얘기. 그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지, 그죠? 얘를.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뉴스를 가끔씩 보면요.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물론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전체 인구로 봤을 때요. 노동자들 인구로 봤을 때 월급으로 받아가는 돈이 300만 원 이상이 별로 없어요. 특히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무직이죠, 무직. 한 푼도 못 벌죠. 하루에 만 원씩만 벌어도요. 예로 하루에 만 원씩 벌면 한 달에 20만 원이거든요. 그럼 1년에 240만 원이죠. 10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감안하면 3천만 원이죠. 하루에 만 원 벌었는데 1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지금부터 계속 하루에 만 원씩만 적금을 넣는다 생각하면 제가 앞으로 30년 더 살 거 아닙니까? 그죠? 30년 더 살 거예요. 내가 벌은 돈을 제외하고 그냥 만 원씩만 더 번다고 가정합시다. 방금처럼 2천원, 4천원 뛰게 해가지고 만 원씩만 더 번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만 원을 매일 빼가지고 적금을 넣는다고 가정해요. 수익 나는 만 원을. 그러면 30년 뒤에는 8천만 원 돼 있습니다. 8천만 원. 그럼 제가 70이 넘어갈 때 꽁돈,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꽁돈이에요. 꽁돈. 꽁돈 8천만 원이 통장에 꼽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처럼 벌면은 뭐 그보다 돈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다른 거는 내 생활비니까 제외 하나 치고요. 하루에 만 원씩만 더 벌면 그럼 하루에 5만 원만 더 벌면 어떻습니까? 3억 넘지 그죠? 30년 지나면 10만 원 벌면은 6억이 넘죠. 그럼 길게 봤을 때 가정주부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 어렵다 그러고 뭐 산악금 제도 뭐 하고 한 달에 많이 받아가면 200만 원, 250만 원 얘기하시는데 우리 조카가 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제 노트북 뭐 저한테 물어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삼촌 뭐 해? 이렇게 하더라고. 삼촌 일한다 했거든. 삼촌 일 안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 야 일한다 했거든. 아 주식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하니까 와 나도 삼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안 된다. 심심해서 안 된다.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심심하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피땀 흘려서 일해라. 나중에 나이 들면은 해도 안 늦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심심해요, 사실은 돈 버는데도.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뭐 저희 가족들도 다 일하고 있지만은 어, 택배 하시는 분들 아침 7시에 출근해 가지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까대기 까고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씩 배달하고 배달하는 건당 800원입니까? 800원, 건당 800원 벌어가지고 한 달이면 400원입니까? 800원입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한 달에 많이 벌면은 한 250 정도 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은 보면은 주말도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요. 물론 한 달에 쉬는 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루에 매매하는 시간 2시간 주 5일 근무에 빨간색, 파란색 다 놀아요 그냥. 검은색 빼곤 다 놀아요. 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 빨간색, 파란색 뭐 있는 거 뭐 전부 다 놉니다. 그죠? 그냥 검은색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요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빨간색 제외하고 검은색만 일하고 다 놉니다. 그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달 초에 이제 실전 멤버가 졸업을 했습니다. 실전 멤버 졸업하는 바람에 이제 녹음할 일이 없어요, 제가요.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 강의도 좀 시켜드리고 했을 텐데 요즘 귀찮아 가지고요. 봄도 왔는데 제가 커피타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짓거리는 거 영 저는 요즘은 좀 취미생활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뭐 어쨌든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이런저런 강의도 좀 올려드리고 합니다만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은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은 그냥 백수죠 백수.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10시간 한 달이면 40시간 일하고 그것밖에 안 되나? 40시간 아니지 맞나? 맞네 그죠? 한 달에 40시간밖에 일 안 하네 그죠? 놀라겠다 그죠?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요번에 바뀌었던 게 52시간으로 바뀌었지 주 52시간 그럼 한 달로 치면은 대충 그냥 한 200시간 좀 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달에 주 10시간에 한 달로 치면 야간 시간 야간도 있으니까 그죠 주 15시간 정도 잡아야 되겠다 그죠 그럼 야간에 한 30분 보니까 제가요 주 15, 50시간에 월로 치면은 한 50시간 정도 일하고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깔짝깔짝 떼기만 해도 200 이상 벌어요 그냥요 예. 조금 더 노력하면은 400도 벌고 500도 버는데 노력 안 해도 한 200은 벌어요. 근데 이제 택시 하시는 분도 그렇고 택배 하시는 분도 그렇고 가정주부도 그렇고 가정주부들 보면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이나 까먹으면 되는데 주식해가지고 돈 까먹지 그죠? 예, 남편 몰래 주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편이 알고 있지만 주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돈 까먹으려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돈 까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죠? 어쨌든 까먹고 있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죠? 가정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조금 좋아지라고 하루에 5만 원 벌려고 주식했는데 막 몇천만 원씩 손실 나버리니까 예, 이제 이성도 잃고 뭐 가정이고 뭐고 모르겠고 뭐 자식이고 뭐고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되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본전만 일단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시면은 하루에 5만 원만 벌면은 한 달이면 100만 원이고 1년이면은 1200이고 10년이면 1억 2천이고 30년이면은 3억 6천이거든요. 그러면 월급은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쓰고 30년 뒤에 내 비자금이 3억 6천만 원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5만 원 벌었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왜 그게 안 되냐 그러면은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얼마 벌었다? 한 달에 얼마 벌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달에 욕심 없이 300만 원만 벌자. 3천만 원 집어넣고 그죠? 한 달에 욕심 없이 300만 벌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라. 지 남편은 좆빠지게 일해가지고 300도 못 벌었는데 지는 가만히 에어컨 밑에 쳐 놀면서 주식 투자로 300만 원 벌겠다고. 300만 원만 벌자 이거. 300만 원이 애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3만 원도 못 버는데 3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어떻게 300만 원을 법니까? 그러다가 손해라도 안 보면은 다행인데 손해도 왕창 봐가 계좌는 이미 막 원금이 막 절반 이상 손실 나인 상태고 그러니까 이성도 잃어버리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막 질러 제끼다 보면 뭐 재수 좋으면 몇만 원 먹는 기고 재수 없으면은 몇백만 원 날리는 거고 극하다가 주식 늪에 빠져가지고 못 튀어나오시는 분들 꽤 많지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서 틀린 말 없어요. 주식 하지 마라, 주식 하지 마라.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 했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셨을, 할아버지 때는 주식 없었지, 그죠?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식 하지 마라. 주식하면 집안 말아먹는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인도 해봤거든. 본인도 해가지고 집안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주식 안 했는데 주식 하지 마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분들도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재산을 다 말아먹었거든. 그러니까 뭐야. 돈 날리는 건 괜찮은데 돈 날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돈 날리시는 분들 마음 괴롭죠? 사실 돈만 날리면 괜찮아요. 돈 날리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정신도 날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같이 날리는 거예요.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정신도 같이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떨어지면 5위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50, 49 이렇게 올 겁니다. 근데 5위까지 떨어지는데 5위는 체결될지 안 될지 몰라서 5, 3에 걸어놨지. 네가 어떻게 아냐고요. 자꾸 보니까 그런 거죠. 주식은요. 주식은 잘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뭡니까? 돈 안 날리고 오래 봐야 됩니다. 돈을 날리지 말고 오래 보면요. 주식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첫 번째 돈을 날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래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주식 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물론 뭐 날릴 때는 얘기 안 해서 그렇겠지만 할 때마다 얼마 벌었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걔가 주식했는지가 10년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실 차트 아무것도 몰라 이거야. 차트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식 투자하면은 뭐 얼마 벌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법니다. 말면 500만 원도 벌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괜찮아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잖아요. 돈을 날리지 말고 오래 받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 맞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지나가는 땡칠이 IQ 70인 땡칠이 불과도 돈 벌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돈 날리지 말고 오래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조건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날려버렸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전 심리가 생기고. 내가 본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라. 마음의 여유가. 기다렸다가 1년이고 6개월이고 장이 좋아질 때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보고 앉아 있는 게라. 이 차트 보고 종목 보고 뭐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라. 이 계좌가 500만 원짜리 계좌거든요. 현물 계좌인데 현물 계좌 이것도 옵션 계좌거든요. 현물도 가능하고 옵션도 가능한데 지금 562만 원이지 그죠? 총 합체가 562만 원. 제가 500만 원 되면은 500만 원 넘어가면 돈을 뺍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62만 원. 요게 이번 달에 버는 돈이에요. 얘는 얘대로 벌었어요 지금요. 얘는 얘대로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고 얘는 얘대로 65만 원 벌었어.
이 계좌는 뭐냐 그러면요. 예전에 제가 원래 500만 원짜리 계좌 쓰던 계좌였어요. 지금 이거는 새로 만드는 계좌예요. 원래 초에 이제 새로 만드는 선물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거. 이 계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계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계좌로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파송 양도세가 없는 시절에는 제가 저희 가족 명의로 매매를 했는데 이제 파송 양도세가 있으니까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 5월 달에. 근데 이제 가족 계좌로 하면은 그 가족들도 월급이 있고 다 직장 생활 하는데 그럼 제가 몇 천만 원 벌어버리면은 그 계좌에도 몇 천만 원 수익 나고 그러면 까딱하면은 뭐 중과세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찝찝하잖아요. 저는 백수기 때문에 제 계좌를 해도 관계없거든요. 근데 2010년경에 계좌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거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도 알지 그죠? 지금 500만 원으로 옵션 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2010년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계좌는 살아있는데 제 계좌는 죽어버렸어요. 제가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500계좌를 매매를 했다가 다시 3천만 원 계좌 만들어서 한 달 정도 매매하면은 2천만 원 줄어들거든요. 전거금이. 그래서 전거금이 줄어들어서 2천만 원입니다. 또 5월 달 중에 1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은 1천만 원 줄일 겁니다. 저는. 계좌에 돈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돈 많이 넣어온다고 해서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지금 930만 원 있지, 그죠? 요 계좌가 지금 현재 오늘 합쳐가지고 116만 원. 일반 통장 계좌거든요. 원래 번 돈이에요, 지금요. 원래 번 돈. 물론 제가 이건 일반 통장이라서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남은 돈이에요, 지금요. 약 한 천만 원 정도 있지, 그죠? 원래 제가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200만 좀 넘을 것 같은데 200만 원 쓴다고 가정하면은 2는 2, 5, 10, 한 1000만 원은 내가 생활비로 썼고 1000만 원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괜찮지, 그죠? 예, 쓸 거 다 쓰고도 1000만 원 남았잖아요. 부럽죠? 그다가 막 온갖 은행에다가 적금 다 들어가 있고 적금 예금 막 여기저기 막 뿔뿔이 흩어져 있고 어딘지도 몰라요, 저도. 이것저것 하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괜찮지, 그죠? 이렇게 살아도. 굳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벌 필요 없잖아요. 하루에 10만 원만 벌 줄 알아도 한 달에 200이고, 1년이면 2,400이고, 10년이면 2억 4천이고, 30년이면 7억 2천, 7억 2천. 그러면 우리 죽을 때까지 일해도 아파트 하나 못 산다고 하잖아요. 30년 동안 10만 원만 벌어주면, 모으면은,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주면은, 뭐 30년 뒤에는 제가 아파트 하나 사겠지, 그죠?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버세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버는 게 최고입니다. 백날 여러분들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해봤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파생 절파 연구소도 있고 또 현물 연구소도 있지, 그죠? 주식자 제시어스 이거 제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몇 번 했는데 현물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엔간하면 활성화 시키겠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현물이요. 하루에 뭐 100%씩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뭐 2%, 3%, 뭐 1%, 2%뭐 왔다 갔다 0.2%뭐 이런 거 하려 그러니까 매매할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그래서 몇 번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활성화 시키기 귀찮아서 못 하겠고. 현물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은 주식 투자의 거의 90% 이상이 현물 투자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현물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현물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은 파생하지 말란 얘기합니다. 예, 파생하지 말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현물 하겠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현물 하는 전문가들은 왜 현물 할까요? 파생 하루에 10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하루에 1, 2%? 그거는요, 물려도 들고 있어도 되는 거라서 그래요. 물려서. 대충 추천해주고, 물리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왜 최저점에서 못 잡냐 이거죠. 최저점과 최고점에서 잡으면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잡자마자 수익이잖아. 근데 어중간한 자리 잡아가지고 물려있다가 더 물리면 손절하라 그러고 올라가면은 수익 실을 하라 그러죠. 뭐 기준가는 얼마다 얼마다. 왜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알면은 지가 전재산 팔아가 사면 되잖아. 이 종목에 뭐 예를 들면은 이 종목에 뭐 이 종목에 뭐 매수 단가는 얼마고 뭐 이렇게 하지 그죠? 그거 알면은 지가 전재산 다 팔아 사면 되잖아. 근데 전문가들요 투자 안 해요. 일부 푼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몇천만 원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고 뭐 천만 원 내외에서 그냥 이렇게 남들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수익률 보여주려고. 근데 그 사람들 계좌 여러 개지 그죠? 계좌 여러 개라 가지고 어, 종목 여러 개 사놔놓고 수익 나는 것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계좌번호는 비밀이니까 안 보이게 만들어 놔버리고 안 보이게 이렇게 지워버리고 어차피 똑같은 계좌니까 앞 계좌는 똑같거든요 전부 다 계좌가. 뒷번호만 틀리거든요. 뒷번호 지워버리고 수익 나는 것만 계속 올리는 거라. 그러면 수익 저 사람 맨날 수익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죠. 예,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왜? 매매라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식을 잘 알고 있는데 왜 매매를 안 합니까? 돈 벌 자신 없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뭐, 일곱 번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먹을 자신 없는 거예요. 그래, 얘기해 뭡니까? 한 달 동안 매매 19번, 20거래일 중에서 19번 매매 잘해가지고 수익 나면 뭐하냐고. 하루 손실 나버리면 수익 나는 다 까먹어버리는데. 백날 잘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1년을 잘하고는 1년 하루째, 1년 그 다음날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는 거라. 그럼 뭡니까? 10년을 버틸 수 있어야지 주식 투자로 버틸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년을. 10년쯤은 버텨야 그래도 아, 이 사람이 뭘 좀 아는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년 매매해가지고 벌 수 있는 사람, 버틸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1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깡통 안 찬 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죠? 예, 깡통 안 찬 사람만 해도 몇 명 있겠어요? 몇 명 없어요. 돈은 못 벌어도 10년 동안 매매해봤던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뭐 어디서 벌어와서 리필하고 뭐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은 리필 한 번도 안 하고 그죠? 그냥 10년 동안 꾸준하게 벌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보시기 맞습니다. 불가능한 거지 쉽게 하면은 불가능한 건데도 불가능한데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배우면 안 돼요. 왜? 잘해봤자 그 사람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배워서 잘해봤자 그 사람밖에 못 돼요. 그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돈 벌 자신 없으니까 전문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해봤자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뭐합니까? 물론 내보다는 잘하겠지, 그죠? 저보다는 주식 잘하고 여러분보다 주식 잘하니까 배울만 하겠죠. 근데 그래봤자 결국에는 뭡니까? 잘해봤자 그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볼까요?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달, 1년에 최소 억대로 벌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달? 아, 매년? 있겠지, 그죠? 순수하게 주식 투자로만으로 1년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 있겠죠. 대신에 투자금이 크겠지, 그죠? 투자금이 억대겠지, 그죠? 투자금이 억대니까 억대로 벌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억대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지 뭐 몇백만 원밖에 없잖아요. 많다 해봐야 몇천만 원일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쇠 빠지게
노력해도 억대로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또 인생이 한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날 돈 날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들도 먹게 해줍니다. 먹게 해줘야지 또 깡통 차더라도 야 내가 운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하죠. 맨날 첫날 두들겨 맞으면 누가 돈 들고 오겠습니까? 먹게 해줘야지. 1,000만 원 날리면 500 먹게 해주고 또 500 남았는 거 가지고 250만 원 날리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걔네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싸들고 오죠. 여러분들 실력 좋은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가지고 500 날리고 다시 250 벌어서 750 만들었다가 750으로 다시 350 됐다가 또 500 만들었다가 그 여러분 실력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돈 뺏어 몰라 꼬시는 거야. 그리고 꼬셔야지 돈 들고 올 거 아니야. 그럼 또 500 집어넣고 1,000만 원 만들어가 또 1,000만 원 또 500 날리고 또 250 벌고 또 750 남았는 걸로 또 400 만들었 400 됐다가 또 500 됐다가 또 500만 원 끌고 와서 또 1,000만 원 만들었다가 그래야지 여러분들 무한정 호구로 이용을 해먹죠. 아 요즘 아직 감기가 코감기가 아직도 안 났고 폐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하면은 제가 어, 숨쉬기가 좀 힘들어요.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심심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요 53원 오겠다 그죠? 53원 오면 52원으로 수정할 거예요. 왜 52원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오네 그죠? 얘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선물 2천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먹을 자를 줬어요. 그 뒤로 더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얘는 53원, 52원 오면 올라갈 수 있다 이겠지, 그죠? 왜 그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